포항형 창조경제 모델인 APGC 1호 기업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잠시 폐장됐던 안동 백조공원이 다시 문을 열고 체험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객터미널에 전산 발권 시스템이 도입되며 신분 확인이 필수가 됐습니다. 여수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여객터미널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평창 지역 애견 패션 단지가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만 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오산시가 시민참여학교 UCT 통합운영센터와 경찰서 탐방학교를 추가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이 도심 지역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지구대와 파출소와는 별개로 순찰 업무를 전담하는 다목적 기동순찰대를 편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바다의 귀족이라 불리는 새우를 9월의 수산물로 지정했는데요. 생새우는 수온이 따뜻해야 생육이 되는 특성 때문에 9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단 2달만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우가 건강에 얼마나 이로운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성인병 예방과 간장의 해독 작용에 도움이 되고 칼슘이 많아서 골다공증에도 좋다고 하지요. 이 가을 장수와 호사의 상징으로 불리는 새우를 마음껏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상도부터 시작합니다. 포항형 창조경제 선도 모델인 APGC 1호 기업연구소가 포스텍 연구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기업연구소는 앞으로 포스텍 재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APGC 1호 기업연구소 개소식이 지난 19일 포스텍 연구동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연구소는 포스텍 재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문과 기술 개발, 투자 유치 등의 구체적인 지원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대학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개소식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지역 산업계와 대학,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강소기업을 키우는 포항형 창조경제 선도 모델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산학연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 물류 산업과 해양관광, 시민 행복을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창조도시 포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습니다. 경북 안동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백조공원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내 AI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됐었는데요. AI가 종식되면서 다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방하고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백조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안동시가 AI 종식에 따라 백조공원 개방 기념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는 백조공원에서는 예민한 백조를 위해 함부로 먹이를 주거나 돌을 던지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혹고니와 흑고니 29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안동시는 시설 확장을 통해 백조공원을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사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여객선을 직접 지도 감독하고 여객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적자 항로에 대한 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면허제도와 운임제도 개편을 통해 항로 진입 장벽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전산 발권 시스템이 구축되며 여수시가 주요 여객선 터미널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전산 발권 시행으로 승객들은 발권할 때와 개찰할 때, 그리고 승선할 때 이렇게 총 3번에 걸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신분증을 두고 온 승객들은 무인 민원 발급기 덕분에 한결 편하게 여객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여객선 승선객 발권 정보 전산화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여수 연안여객선 터미널과 돌산 신기항, 화정면 백야항 등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연중 운영되는 이 무인 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 등 초본 등 모두 66종의 민원 서류를 수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웅천, 중림 등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도 무인 민원 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지난 6월 대표적인 관광지인 바위공원 일원에 코스모스를 파종했었는데요. 지금 흐드러지게 만개했다고 합니다. 바위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창읍에서 지난 6월에 파종해 만개한 코스모스는 바위공원과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차덕환 평창읍장은 바위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고자 코스모스 단지를 만들게 됐으며 관광객들이 꽃밭에서 쉬며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산책길과 함께 통나무 의자를 설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평창군에 애견과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애견 펜션 단지가 생겼습니다. 올여름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은 약 10,000여 명에 달했는데요.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며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애견 펜션 단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해발 700m 청정 고지대에 자리한 평창군 박림면 개초놀이마을은 최근 애견 펜션 단지로 유명세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애견 펜션이 처음 조성돼 각종 언론 매체에 소개되면서 해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 여름만 해도 약 10,000여 명의 방문객이 이곳 개초놀이마을에 다녀갔습니다. 애견 펜션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맨 처음에 내려올 때도 우리가 꼭 애견 펜션을 해야지라고 기획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한 1년, 2년 지나면서 손님들이 이제 강아지를 데려오기 시작을 하셨고, 그걸 이제 맨 처음에 허용을 했죠. 그게 이제 오늘에 이른 건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애견 펜션이 됐어요. 개초놀이마을에는 총 13개의 펜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중 절반이 넘는 7개가 애견 펜션입니다. 업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 수영장을 비롯해 드라이 시설, 찜질방 등 애견을 위한 각종 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강아지들은 익숙한 곳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오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개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얘네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 손님 중에 거의 한 50% 정도는 재방문 단골 손님들이세요. 평창군 애견 펜션 단지는 그저 강아지를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를 넘어 이곳을 찾는 강아지도 손님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펜션 곳곳에 강아지를 배려한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시 찾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대구에서 3시간이나 걸려갖고 왔는데 얘도 11개월이라서 지금 어려갖고 장난기도 많고 또 얘네가 리트리버라서 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영할 곳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애견하고 같이 하기가. 근데 이런데 오래 걸려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도 너무 재밌어하고 지금도 하고 싶어하고 재밌어하고 저희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자면 여기서 같이 또 시간 보내고 휴가처럼 이렇게 와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완전 만족을 해갖고 좀 시간 걸려도 진짜 계속 오고 싶어요. 애견 펜션의 소유주는 대부분 마을에 정착한 귀농인들입니다.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농산물 판매에도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숙박객을 대상으로 마을 특산물을 홍보하고 할인권을 제공해 지역 농산물 판매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개초놀이 마을에는 이름이 알려진 산이나 계곡, 사찰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을 찾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을 관찰하다 보니 애견 펜션 단지라는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곳에 조성된 애견 펜션 단지 덕분에 개초놀이 마을에는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꾸준히 늘어나는 관광객들에게 마을을 알리고 나아가 평창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오산시는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해 역사와 문화, 행정 등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민 참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 참여 학교에 UCT 통합운영센터와 경찰서 탐방학교가 추가돼 이제는 학생들이 안전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 2학기 과정이 오는 11월 28일까지 13주 동안 진행될 예정인 시민 참여 학교는 신규 개설된 탐방학교까지 이번 학기에는 총 17개 학교가 운영되는데요. UCT 탐방학교는 지난 2일 관내 초등학교 6학년 24학급을 대상으로 학부모 자원봉사자 5명과 함께 첫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참여학교에서는 UCT 통합운영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배워보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같은 날 개설된 화성 동부경찰서 탐방학교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12학급을 대상으로 교과서에서 학습한 교통안전과 안전생활 등의 내용을 현장에서 경찰관과 함께 익힐 수 있도록 진행됐는데요. 지난 2011년 시청 탐방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출발한 오산 시민참여학교는 현재까지 17개 탐방학교에 1,400여 학급, 4만 3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현재 102명의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교사로 활동하며 오산시 전역을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도심 지역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지구대와 파출소와는 별개로 순찰 업무를 전담하는 다목적 기동순찰대를 편성했습니다. 전국 10개 지역에 배치됐는데요. 주택가와 골목길 곳곳을 다니며 만일의 범죄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원미경찰서의 다목적 기동순찰대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발대식에는 김만수 시장과 남병근 원미경찰서장 등 관계자, 기동순찰대원들이 참석했으며 적극적인 순찰과 신속한 출동으로 강력 범죄를 막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것을 결의했습니다. 기동순찰대는 기동대장을 포함한 35명의 대원과 순찰차 8대로 구성됐으며 매일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 전역을 돌며 집중 순찰을 실시합니다. 또 강력 범죄나 재난 신고를 받으면 지구대, 파출소와 함께 즉시 출동하고 각종 단속 업무에도 참여하는 등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로 뛴다는 각오입니다. 시는 기동순찰대가 투입되면서 지구대 2개소 이상의 증설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동주민센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인력을 더 투입해 복지 기능을 강화했는데요. 실질적인 무한돌봄 복지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에서 보다 체계적인 복지 업무가 가능해지며 효율적인 업무 처리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체감도도 높아졌습니다. 평일 오전 직원들이 동주민센터를 나섭니다. 찾아간 곳은 동네 홀몸 어르신댁. 건강 상태에서 생활 불편까지 꼼꼼히 확인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혈압, 혈당 등 간단한 검사도 진행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복지 매니저, 방문 간호사로 구성된 현장 방문팀. 다시 사무실에 돌아와선 복지팀장과 함께 어르신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합니다. 동무한돌봄 복지센터의 첫 번째 변화는 늘어난 복지 담당 인력. 기존에는 한두 명의 복지 담당 공무원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각 동마다 복지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복지팀장과 한두 명의 복지 매니저, 방문 간호사가 추가로 배치돼 보다 체계적인 복지 업무가 가능합니다. 덕분에 단순 상담, 접수 처리에 그쳤던 복지 업무가 현장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대상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지 서비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휴먼 서비스거든요. 복지 인력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전에는 급한 불만 끄는 그런 급급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장 방문을 나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내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또 그분들이 정말 자기 시간과 노력을 또 투자를 해서 같이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민간 전문 인력의 투입도 눈에 띕니다. 지역의 한 자활센터, 구직 상담이 한창입니다. 구직자와 함께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은 동주민센터의 직업 상담사. 구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담당자를 설득합니다. 건강 상태에서 낮은 근로 의욕까지 취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일반 고용 상담보다 힘들지만 그래서 취업에 성공했을 때 그 보람은 더 큽니다. 비자발적인 구직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그분들이 취업하고 연계됐을 때는 되게 보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판로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조금 확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관에 위치한 8개 거점동에는 2~3명의 사례관리사도 배치돼 매주 해당 복지관과 함께 통합 사례관리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민관이 함께 사례관리에 나서면서 대상자 중복과 누락이 사라지고 사례관리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자원들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었습니다. 통장님들이나 복지 알림이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대상자 발굴도 쉬워졌고 자원 접근성도 용이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협조가 잘 되면서 사례 관리를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좀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복지 매니저의 꼼꼼한 대상자 관리, 방문 간호사의 따뜻한 보살핌, 직업 상담사와 사례 관리사의 전문적인 지원에 이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복지 팀장까지. 이것이 바로 체계적이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의 출발점인데요. 동무한돌봄 복지센터. 복지가 더 가깝고 편안해집니다. 어머니, 무슨 약 드셔요? 약 드시는. 계곡이나 강가로 놀러 가면 예쁘고 특이하게 생긴 돌들을 가끔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 돌들을 수집해서 장식용으로 가꾸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돌을 수석이라 부르죠. 자연이 빚은 걸작이라 불리는 수석은 자연의 생명력과 역사를 담고 있어 한번 그 아름다움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다양한 수석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수석 박물관이 호미곶 새천년 기념관 안에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숨바꼭질 시간에 찾아가 봤습니다. 수석은 모양과 크기, 표면에 드러난 무늬에 따라 무궁무진한 종류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포항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문화공간, 한국수석포항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상생의 손을 통해 포항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호미곶. 호미곶 해맞이 공원에 위치한 새천년 기념관의 수석박물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포항에서 처음 만나는 수석박물관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내빈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많은 박물관이 있지만 정말 흔치 않은 박물관입니다. 수석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 어떻게 개관하게 되셨나요? 뭐 얘기를 하려면 장구하고 한 6년 전부터 우리 사단법인 한국수색회라고 우리가 창립된 지 올해로서 34주년이 됐어요. 거기서 내가 이사장을 4년 하면서 이 박물관을 포항에다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내고 또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 수석 박물관에는 몇 점 정도 전시가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요 안에 전시되어 있는 게 178점이고 여기가 한 120점 정도 돼요. 4년 전부터 추진된 한국수석포항박물관.
53만 포항 시민들과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 그리고 전국의 수석 애호가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개관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수석의 미를 감상하기 위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수석 박물관에 와주셨는데요. 평소 이 수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자연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수석은 인간에게 많은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을 정화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상상력을 이렇게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이런 수석을 자기 혼자만이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부를 하고 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에 이 박물관을 열게 된 계기입니다. 이런 수석을 많이 이렇게 기부해 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 호미곶에 있는 이 수석 박물관이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여줘서 그런 그 마음을 정화하고 이런 부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미곶 해맞이 공원 내 새천년 기념관 3층에 자리 잡은 한국수석 포항박물관. 김명조 명예관장과 한국수석회 회원들의 기증으로 박물관이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 포항만의 차별화된 관광 상품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석 박물관에 오셔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신데요. 오늘 이곳 어떻게 방문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흥이 사는데요. 흥이 사는데 그냥 바람 쐴 겸 뭐 날씨도 좋고 해서 그냥 와. 예. 구경 왔다가 오래간만에 또 왔는데 이 수석 박물관 뭐 전시회도 하니까 한번 와봤어요. 아, 그렇군요. 야, 수석에 대해서는 우리 아내분은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솔직히 전시회 여기 와서 자세히 알게 됐지 그 전에는 잘 몰랐죠.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그냥 종류도 너무 많고 평소에 그냥 돌 지나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의미 있는 돌들도 많이 보고 하니까 좋네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이 빚어낸 고요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수석.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수석이 보여주는 신비로움에 빠져드는데요. 이제는 언제든지 수석을 감상할 수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수석 박물관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수석을 보면 어른 호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수석은 푸른 산, 또 거친 파도의 흔적이 느껴지는 해안 절벽을 보는 것도 같은데요. 이렇게 수석을 눈으로 한번,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 이 수석을 통해서 자연의 절경 속에 함께 쏙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순천만은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으로 이뤄진 자연의 보고라 불립니다. 특히 가을에 펼쳐지는 황금빛 갈대 물결과 수많은 철새가 어우러지는 풍경은 장관인데요. 순천만은 가을에 꼭 가봐야 할 필수 관광지 중 첫 번째로 손꼽힙니다. 순천만 갈대축제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순천만 동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갈대축제, 순천밥상, 출발 드림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대축제에서는 누드 갈대 바디 페인팅 쇼, 대형 벽화 그리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아고라 순천 공연과 자연생태 퓨전 공연이 열립니다. 순천 밥상에서는 순천의 맛 음식 경연대회가 펼쳐지며 순천 밥상 홍보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출발 드림팀에서는 순천 시민팀과 연예인팀의 예선전과 본선 경기가 열리며 시장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순천만 새벽 투어, 갈대길 걷기 대회, 미디어 아트쇼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순천만 갈대축제에 방문하셔서 다채로운 축제와 아름다운 자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속에 머물고 싶은 풍경과 청정하고 깨끗한 농촌 그대로를 간직한 문경에서 사과축제가 펼쳐집니다. 예부터 문경 사과는 달콤한 향이 나고 손가락으로 두드렸을 때 경쾌한 소리가 나는 명품 사과라 불렸는데요. 올해도 문경 사과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제9회 문경 사과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는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 경북 문경시 문경세제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인기 가수의 축가 공연, 거리 공연이 열리며 사과 품평회와 국제 사과학술 세미나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문경 전시 홍보관, 문경 사과 전시 홍보관을 관람할 수 있으며 사과 요리 만들기, 사과 조교, 사과 노천 카페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적의 과일이라 불리는 사과를 이용한 다트, 농구, 골프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문경 사과 축제에 방문하셔서 백설공주가 사랑한 맛있는 문경 사과 가득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쓴다. 이 항목들은 한국과학기술개발원이 제공한 스마트폰 중독 자가 테스트의 일부입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 소리가 들리면 즉시 달려가는지,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는지 등 총 10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테스트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스마트폰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스마트폰 강박증에 사로잡힌 건 아닌지 검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결과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면 단 하루라도 스마트폰 전원을 꺼두고 생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